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대비 특강으로 한계 반응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학 반응식 문제 풀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만약에 화학 반응식이 없다면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게 한계 반응물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풀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과 관련한 문제 한 3문제 정도 기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도는 반드시 맞히실 수 있어야 되겠기에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 6월 모평 문제로 출제됐었는데요. 지금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반응식을 완성해야 되겠죠. A2B5의 1몰이다 라고 한다면 반응물에 있는 AB2는 원소 종류수가 A가 같아지려면 2여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B만 맞추면 되겠죠. 생성물의 B가 5몰이니까 5몰이 되려면 B2 앞에 0.5가 곱해지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정수로 바꾸려면 4, 1,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을 보면 AB2 반응물 4몰과 또 다른 반응물 B2 2몰이 있죠. 자, 이때 이 두 개 중에 한계 반응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한계 반응물의 정의는 뭐냐면 모두 반응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생성물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물질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반응 B가 4대 1이죠. 그렇다면 AB2 4몰과 B2 2몰 중에 누가 남는 겁니까? B2가 1몰이 남는 거죠. 그리고 AB2 4몰이 모두 반응하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은 AB2다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성된 A2B5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4대 1대 2로 반응을 했으니까 2몰이 생성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 B2가 남았는데 2몰 중에 1몰이 남았으니까 1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2분의 1 답은 4번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한계 반응물의 기본 정의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걸 꼭 알아두십시오. 자, 기본 문제였고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더 진화된 한계 반응물 문제 볼게요. 9월 모평 문제로 취급되는데 화학 반응식의 미지수 하나가 A 값이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 2번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한계 반응물이 A인지 B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AW BW 이거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걸 문제에서 조건으로 줬다는 겁니다. 분자량 B를 줬어요. 분자량 B는 같은 몰수의 질량 B죠. 그러니까 만약에 A 1몰, B 1몰이 있다고 한다면 A가 B의 2배다라는 의미는 A가 2W일 때 B는 W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1번 실험에 적용해 봅시다. EW가 1몰에 해당한다고 A를 우리가 위에다 적었으니까 그러면 AW는 0.5몰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BW는 1몰이다 요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옆에 보면 반응 전후의 부피비 그러니까 몰수비죠. 이게 V 대 6분의 5비예요. 이런 건 좀 단순하게 고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6을 곱해주면 6몰, 5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반응 전에 6몰이기 위해서는 0.5, 1에다가 각각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몰이 되겠고요. B는 4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4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의 한계 반응물은 무엇이냐? 보면 A 2몰이 한계 반응물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위에 보면 A 대 1대 2니까 그러니까 이 반응은 2 대 1대 2로 반응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B는 4몰 중에 3몰이 남고 C가 2몰이 생겼으니까 반응 후에 3 더하기 2, 5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수값은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번도 옆에 몰수를 적어줘야겠죠. W가 2몰이니까 4W는 8몰이 될 거고요. B2W는 8몰 똑같이 8몰 되겠군요. 그러니까 반응 전에 16몰이 있었고요. 요때는 8대 4대 8로 반응을 했겠군요. 그렇다면 B 4몰이 남고 C 8몰이 생겼으니까 12몰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후입니다. 반응 후에 1번과 2번에서 C 똑같은 C죠. 그런데 질량비를 구하래요. 그 말은 똑같은 분자량으로 나눠주니까 이걸 몰수로 취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몰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 부피라는 거는 같은 부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체 부피로 나누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C의 몰수는 몇 몰입니까? 2몰이 생성됐죠. 2몰이 생성된 겁니다. 자, 그거를 전체 부피 5라고 했죠. 그러니까 5로 나누면 그게 C의 단위 부피당 몰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분모는 2번 실험에서 마찬가지죠. C는 얼마만큼 생겼습니까? 8만큼 생겼죠. 8 나누기 전체 부피가 얼마입니까? 12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계산해보면 5분의 3이 나오죠. 답은 2번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해서 주어진 자료에서 한계 반응물이
식물이 A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 그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월 학평 문제로 취급됐었는데요. 지금 A, B, C, D가 모두 미지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A, B, C, D 값을 찾으라는 건데 방법은 주어진 1, 2, 3 실험 중에 A와 B 중에 각각 어느 게 한계 반응물인지 이걸 찾으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실험. 여러분,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알지 않겠어요? 1몰 대 10몰. 당연히 A가 한계 반응물이야. 이건 뭐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근데 A가 1이 아니라 2가 됐습니다. 그럼 요때는 느낌으로는 A가 한계 반응물일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B 10몰이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결국은 1번도 1대 10으로 반응했을 거고 3번도 1대 10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 A가 1몰이 남았을 테니까 12에다가 1몰을 더한 13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4가 아니라 13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3번 실험에서 한계가 B라면, 그런데 지금 14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B가 한계가 아니구나. 그럼 무엇이 한계입니까? 요 A가 여기서도 한계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시다. 2번에서 특히 중요한 거, 여기서는 A 2몰과 B 5몰 중에 어느 게 한계 반응물이었을까요? 만약에 2몰의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3번과 똑같이 반응을 했겠죠. 그렇죠? 2번 실험도 A, 3번 실험도 A라고 하면 그러면은 똑같은 비율로 2번, 3번이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2번에서 반응 후의 몰수는 요 차이값 5만큼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4보다 5만큼이 줄어든 것이 2번 실험의 반응 후 몰수여야 된다. 그렇다면 9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실험에서는 요 A가 한계가 아니라 B가 한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정수 B니까 A 2몰 중에 1몰이 반응을 했겠구나. 그러면 A가 1몰이 남을 테니까 요 8 중에 반응 후에 8 중에 1은 A일 거고 나머지 생성물이 7몰이겠구나. 그러니까 반응식 보세요. C 플러스 D가 요게 7이고 이때 반응한 A, B는 각각 1몰, 5몰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2번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죠? 자, 그러므로 B분의 C 플러스 D 값을 구해봐. 그럼 B는 5고요. C 플러스 D는 7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5분의 7 답은 2번 이렇게 판단된 거죠.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한계 반응물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고민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